예, 오늘은 태양 발전, 핵 발전, 풍력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린트는 7페이지를 펴주세요. 7페이지에서는 지금 태양광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 여러분들 흔히 친환경 에너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태양 에너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이 있어요. 태양열 발전은 태양의 따뜻한 에너지 있죠? 열 에너지. 열 에너지로 무엇을 하냐면 수증기를 끓여요. 물을 끓인다는 거지? 이 수증기가 무엇을 하냐면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식으로 그대로 발전이 일어나고, 태양광은 약간 틀려.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는 빛 에너지를 바로 태양 전지판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열 에너지, 수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는 교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끔씩 지나다니다가 아파트에 이런 까맣게 생긴 격자 무늬의 태양 전지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양빛이 이 태양 전지판을 때리면 바로 무엇이 튀어나오냐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이 광전 효과에 의해서 바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태양열 발전과 비교했을 때 터빈을 돌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자기 유도 현상도 또 일어나지 않고 바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교류 방식이 아니라 직접 전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류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 에너지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여기에도 나와 있네. 태양 에너지. 이거 한번 좀 지워 볼게요. 태양 에너지 보도록 합시다.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방식으로 아까 여기에서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직류의 형태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태양광과 태양열 비교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태양 에너지라고 하면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장점으로 무엇이 있을까? 친환경 에너지야. 친환경 에너지고, 그리고 발전 단계에서 그렇지 CO2가 발생하지 않아요. CO2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리고 이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비가 내렸는데 어제도 비가 조금 아침에 내렸었죠? 예, 날씨 변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예, 사실 좀 발전 효율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발전 효율은 낮게 되고, 그리고 사실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지. 그래서 여기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단점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발전 현황을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수치가 2014년 수치여서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핵발전 있죠? 핵발전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력발전이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
핵발전 같은 경우에도 발전효율이 굉장히 높고 연료가 싸기 때문에 이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력발전 같은 경우 거의 6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화력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많은 양의 CO2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CO2가 발생을 하면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처음에는 석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다가 인류가,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전기로 변해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원자력 발전, 핵 발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핵 발전은요, 말 그대로 핵 반응을 이용해서 핵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식인데, 여기에도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핵 발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핵 분열 방식이 있고요. 핵 융합 방식이 있어. 핵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핵이 여러 개의 핵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핵. 전혀 다른 물질이겠죠? 그리고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핵이, 그치, 융합해서 또 다른 핵을 만드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있는데, 조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원소들을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이 반응이 제대로 잘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성자가 여기에서 반응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중성자가 아니라 어떤 중성자? 느린 중성자. 예, 느린 중성자가 반응에 들어가서 이 반응, 얘네들 반응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조건이 되겠고요. 핵융합 반응.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배웠을 거야.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이 반응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 그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핵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거든. 서로 같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하냐면 청력이 작용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로 붙으려고 할까? 아니죠.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얘네들을 붙게 하려면 여기서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조건. 뭐냐면 높은 온도. 높은 온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면 얘네들도 붙을 수 있거든요. 그치? 붙을 수 있어서 가장 간단한, 그치? 맨 처음에 수중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온도는 한 1000만 K 정도 됩니다. 그치? 높은 온도. 그치? 높은 온도에서는 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요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게 보통이에요. 예. 그리고, 선생님,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와 비교해서 요 핵융합 발전소는 요렇게 이름을 붙여요. 핵융합 발전소. 아이고. 핵융합 발전소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융합 발전소. 핵융합 발전을 이용한다고 해서 요거 원자력 발전과 우리가 그냥 핵 발전소라고 하는 거와 핵융합 발전소 이거 약간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나와 있죠? 잠깐만. 지금 원자로 내부에서 우라늄의 연쇄 반응 알아보도록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 우라늄이 그치? 여러 개의 다른 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중성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성자가 투입이 돼야지 연쇄 반응이
다르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부터 볼까요? 예.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우라늄이 분열돼서 다른 원소로 바뀌게 되면서 두세 개 정도의 또 다른 중성자가 나오게 돼요. 이때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생성된 중성자들 있죠? 요 중성자들이 또 다른 우라늄과 반응을 해서 또 다른 연쇄 반응을 쭉 일으키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아이를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정리하기 전에 우라늄. 여러분들은 이 수치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마 주어지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라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라늄은요, 원자 번호가 92고 질량수가 235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약간 기본으로 기본적인 상식을 깔고 가자면 여러분들 원자는요, 가운데 있는 원자핵과 그 주변에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원자핵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그리고 이 중성자의 숫자로 우리가 무엇을 정했냐면 원자 번호를 정했어. 원자 번호를 정하고 중성자는 아무런 전기도 띠지 않죠? 단지 사실 보자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 양성자들을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치? 요 아이도 질량을 갖고 있고요. 질량을 갖고 요 아이도 질량을 가져서 두 개를 더해서 원자의 질량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는 여기 왼쪽 아래에 그리고 질량수를 위쪽에다 쓰고 얘는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 아까 무엇하고 똑같다고 했죠? 맞아요. 양성자수. 수와 똑같다고 했어. 이 아이가 중성자 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 숫자는 같지 않습니다. 숫자는 같지 않고 얘 질량수만 1을 갖게 되겠죠. 요 아이가 아까 무엇과 무엇으로 변한다고 했죠? 맞아요. 크립톤과 바륨으로 변한다고 했어.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바륨. 바륨은 원자 번호 56번이고요. 그리고 질량수는 141번이에요. 1의 질량수를 갖게 돼. 크립톤은 원자 번호 36이고요. 질량수는 92를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시 중성자가 튀어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성자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에너지도 절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듯이 질량도 그대로 보존이 돼야 돼요. 이거는 자연계의 법칙이야. 근데 여기에서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질량수와 질량은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질량수는 여러분들 질량을 재적에 나는 몸무게가 59kg야 약간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나는 몸무게가 59.5kg이야 약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질량수는요 여러분들 0, 1, 2 하듯이 정수의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얘 질량은요 4.0136 약간 요렇게 요 정수 요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수는 같을 수 있지만 질량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질량이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 질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에서 90이고 0이고 양성자도 변하면 안 돼, 숫자도.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응하기 전에 질량수는 235 더하기 여기 중성자의 질량을 합쳐서 236이 돼요. 예. 그리고 반응한 후에도 236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141, 91을 더하면 233.
질량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원래 있는 것보다 몇 개가 부족하죠? 맞아요. 3이 부족하지? 그치? 그러니까 중성자가 몇 개 튀어나오는 거야? 그렇지. 3개가 튀어나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양성자수 같은지 볼까요? 양성자수도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92 우라늄이 56의 바륨과 36의 크립톤으로 분열이 되게 되면서 2개 더하면 92. 이거는 맞았다. 그러면 질량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숫자 똑같이 비율은 똑같잖아. 233 더하기 3 해가지고 질량수는 보존이 됐지. 그런데 무엇은 틀려졌냐면 약간의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돼. 그치?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돼. 여기에서 바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수소인 융합 반응에서는 무엇이 감소된 질량이 감소된 만큼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치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등가 법칙 E는 mc 스퀘어만큼 그치 감소된 질량 곱하기 C는 광속이요. 광속의 제곱만큼 곱해주면 요 정도 굉장히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 분열 시 그치 발생되는 에너지가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반응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여기 아래다가 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서 또 중요하게 쓰이는 게 있는데 적어보도록 할게요. 감속제가 있고요. 잠깐만 지워보고. 감속제가 있고 제어봉이 있습니다. 예. 감속제. 무엇을 감속시킬까? 적어보세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질까요? 그래서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까요? 아니죠. 우리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핵분열 반응에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중성자의 속도가 느려야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건 여기에서 반응 속도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쇄 반응을 지어보자.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어봉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어봉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응 함라에서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와. 그러면 그 3개도 또 다른 반응을 막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자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얘네들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그 주변에 너무 뜨거워진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냉각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 주변에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어봉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중성자를 흡수해요. 그치? 아까 반응에서 일어나서 많이 발생한 중성자를 흡수한다. 중성자를 흡수해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반응 속도를 제어하는 거죠? 속도를 조절한다. 두 개 다 감속제, 제어봉 둘 다 무엇한테 작용을 하는 아이냐면 맞아요. 예, 중성자에 작용하는 아이들인데 예, 역할은 서로 반대지. 얘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얘는 그 반응에서 일어난 중성자를 좀 흡수해서 반응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개 교과서에는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풍력 발전 가도록 할까요?
풍력 발전을 가보도록 하면 여러분들 요거 예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요렇게 바람이 돌아가면서 바람의 어떤 에너지? 맞아. 바람의 운동 에너지.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요 안에 있는 터빈을 돌린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보자.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서 요 가운데 얘네가 돌아가면서 그치? 돌아가는 속도는 되게 좀 느려 보이지만 터빈은 어떻게 윙 이렇게 돈다고 했죠? 그래서 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풍력 발전의 장점과 단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장점. 요거 되게 친환경적이죠. 친환경적인 에너지고 그리고 얘도 CO2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장점만 있을까? 맞아요.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 바람이 언제 불어요? 자기가 원할 때 불죠. 그렇죠. 기압 차이가 많이 날 때. 그렇지.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무엇일까? 그러니까 발전량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지. 그치? 발전량이 양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도 많이 해요. 예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선풍기 틀어놓으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선풍기가 돌아간다고 생각해봐.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예, 그리고 낮에만 소음이 나는 게 아니라, 그치? 여러분들 요새 층간소음 문제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아무리 이게 산속에 있다 하더라도 소음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는 사람은 살지는 않지만 사람도 살 수는 있겠지만 소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동물들도 사는데 약간 좀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핵발전과 풍력발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면 우라늄 배출할 때 이산화탄소 거의 배출하지 않고 장기간 했을 때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풍력발전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발전기가 있으면 소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발전. 핵발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자면 요거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핵 분열 이용하는 거야. 그치? 핵 분열을 이용하게 되는데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장점. 연료비가 적게 든다. 그치? 연료가 조금 싸요. 다른 연료에 비해서. 그리고 대용량. 발전 효율이 좋다는 거죠. 대용량 발전이 좋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되지가 않는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기도 하죠. 예, 장소에 제한이 있다. 물이 많은 장소가 필요하고 방사성 폐기물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었죠. 예,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어렵기도 하고 안전성, 그 주변의 사람들, 그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방사능 문제들 안전에 대한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많이 하죠. 예, 이렇게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풍력 발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연료비는 들지는 않고요. 왜? 바람이 돌리니까 이산화탄소 발생이 얘도 거의 없어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겠죠? 발전 단가도 매우 저렴하지만 무엇이 문제냐? 발전기 자체가 주변 자연 환경을 손상시키고요. 그리고 소음 문제 발생하고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발전량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개선 방향 보도록 하면 다 이해될 만한 내용이죠. 주거지에서 먼 곳을 선택하고 일정하게 보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쓰기 어려우면 사진으로 찍어 놓으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찰칵 찍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핵발전과 풍력발전 두 개 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치? 지구 환경 문제를 지구한테는 약간 좀 좋은 발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발전 효율이라던가 소음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학교에 나왔을 때 프린트 빈칸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